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해볼 자료가 그 2026년 2월 25일자로 발행된 금융 AI와 AX 그리고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무려 62건의 기사. 맞습니다. 62건이죠. 네, 그 62건의 기사와 분석 보고서가 단 하루치 동향으로 압축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예요. 하루에 62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금 이 분야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요동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이나 보안의 패러다임,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까지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는 현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기술 용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거대한 AI와 금융의 결합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개인정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그 많은 기사를 전부 읽으실 필요 없이 저희가 이 흐름의 맥락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자금의 규모와 방향성입니다. 돈의 흐름이죠. 네, 정부랑 국가성장펀드가 AI와 반도체 핵심 산업에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초저리 대출 1호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P5 공장에 연 3% 수준으로 무려 2조 원이 지원된다는 대목이 리포트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2조 원이요. 요즘 같은 금리 환경에서 2조 원을 3%대 금리로 조달한다는 건, 와, 이건 파격 그 이상이네요. 약간 대기업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게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AI 친화적 규제 및 감독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과거 경제 성장의 뼈대가 도로망이나 항만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였다면 이제는 국가의 생존 그리고 금융 경쟁력의 기반이 데이터 연산 인프라와 반도체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합의가 끝난 겁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즉 금융 서비스도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거래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H농협 등 금융사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대출금리 케어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 바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말이죠. 맞습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알아서 금리나 요구권을 대행해 준다는 건데 사실 은행의 고객의 이자를 알아서 깎아준다는 게 기존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은행에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서른에도 안 깎아주던 게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고객 락인 전략이자 마이데이터의 진화 결과물입니다. 락인 전략이요? 예서류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막 스스로 서류를 떼서 증명해야만 은행이 마지못해 조정해줬죠. 하지만 이제 은행의 AI는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마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 대출을 시도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신용 리스크 대비 적정 이윤 등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계산해냅니다. 와, 1초도 안 걸려서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우량 고객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리즘이 증명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행의 선의가 아니라 AI가 주도하는 초개인화된 리스크 관리와 마케팅의 결과물이군요. 그래도 내가 귀찮게 서류대로 다니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내 지갑을 방어해주고 이자를 줄여주는 시대가 온 건 확실히 반가운 일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아주 편리해졌죠. 하지만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공격자들에게도 똑같은 무기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보안 위한 말씀이시군요. 네. 리포트를 보면 생성형 AI나 AI 에이전트가 피싱이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악성 코드를 스스로 변주하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방어 전략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격의 스케일과 속도가 이미 인간의 인지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방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나오고 있나요? 금융보호론이 재현한 인간 AI 협업 레드팀 구축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보통 레드팀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 취약점을 찾으려고 모의 침투를 수행하는 화이트 해커들을 떠올리잖아요. 여기에 AI가 결합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의 방어는 이미 알려진 해킹 패턴을 막아내는 성벽 쌓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레드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격 시나리오까지 무한대로 시뮬레이션해서 예방적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 예방적 항체. 네, 인간 해커의 직관적인 허점 찌르기 능력과 단 몇 분 만에 수만 가지의 변종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는 AI의 연산력을 한 팀으로 묶어서 우리 금융 시스템을 한계치까지 공격해보는 거죠. 공격을 AI로 자동화하는 사기꾼들을 막으려면 방어 측의 훈련 역시 AI로 극대화해야만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뛰는 AI 사기꾼이에 나는 AI 경찰이 있는 셈이네요. 아니, AI 모의 침투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방어선 구축이 개별 금융사 하나하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관 간의 실시간 연계 작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협력의 필수가 된 시대죠. 리포트 보니까 네이버랑 경찰청이 손잡고 플랫폼 내 피싱 3중 차단망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통신사들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MWC 2016에서 발표된 내용들이죠. 네, 맞습니다. SKT, KT, LGU 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일제히 AI 기반 음성 변조 탐지 서비스랑 통화 요약 서비스를 시연했잖아요. 내 귀에는 완벽한 우리 엄마 목소리인데 통신망 백그라운드에서 AI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실시간으로 판독해내는 기술 말입니다. 플랫폼, 통신사, 그리고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촘촘한 방어망을 엮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지도하고 있는 양자산업 육성 기사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산업이요? 양자컴퓨팅이랑 양자통신 분야 말이죠. 네. 이게 결국 향후 금융이나 국방, 의료 분야의 최고 수준 보안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자기술이 차세대 보안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 번 듣긴 했는데 당장 우리의 금융보안이랑 어떻게 직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현재 우리의 금융거래를 보호하는 암호체계는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복잡한 계산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이 암호들은 그냥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커들 사이에서는 당장 해독을 못하더라도 일단 암호화된 데이터를 지금 훔쳐두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독하자는 식의 공격 전략이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와, 훔쳐두고 나중에 깐다는 거네요. 소름 돋네요. 그래서 절대 뚫리지 않는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를 먼저 선점하고 구축하는 것은 미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군가 완벽하게 내 목소리를 복제하고 얼굴을 위조해서 내 지갑을 노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결국 또 다른 초고도화된 AI 기술과 양자 역학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술의 위협을 막기 위해 기술의 모든 걸 기대해야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 그럼 이런 전례 없는 인프라와 보안의 격변 속에서 전통 금융권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통 금융사들의 체질 이권 속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리테일 고객에게 완전히 맞춤형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내놨고요. 신한은행 사례도 있었죠. 네, 신한은행은 2026년 고객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신규 AI 서비스를 사전에 꼼꼼히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저는 리포트 보면서 IBK 기업은행의 퍼스트랩, 그 퍼스트랩 행보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유망한 AI 스타트업 7곳이랑 같이 협력해서 가계대출 상담이나 보이스피싱 구제 같은 걸 위한 실증 사업, 즉 POC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의 그 크고 보수적인 은행 시스템에 외부 스타트업의 기민한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융사들이 예전처럼 모든 걸 독자적으로 내부 개발하겠다는 폐쇄주의를 버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오픈뱅킹이나 API 같은 거요. 네, 오픈 API를 통해 금융사가 일종의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외부의 뛰어난 AI 기술들이 경합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개방형 생태계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AI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수천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끊김없이 돌아가려면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연산 인프라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아시아경제 기사였죠? 메타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AMD랑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6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1000억 달러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네요.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인 AI 연산 자원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은행들이 도입하는 AI 서비스, 예컨대 수백만 고객의 마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데 들어가는 연산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글로벌 인프라 경쟁에서 밀리면 결국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금융 혁신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정부의 어마어마한 인프라 지원, AI를 막는 AI 레드팀, 방대한 칩 확보 전쟁.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리포트를 보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약진도 눈부십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죠. 네, K뱅크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들이 AI 맞춤형 금융을 무기로 시중은행과 차별화하면서 소상공인 특화 대출 같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가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고 있는 셈이에요. 맞습니다. 기술이 정교한 신용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빛의 영역이죠.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리포트 이면에 담긴 아주 어두운 전망, 우리가 편향 없이 직시해야 할 그림자들입니다. 먼저 JP모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소버린 AI 현상을 볼까요? 아, 소버린 AI, 데이터 주권 말씀이시군요. 각 국가나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언어와 규제에 맞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흐름이잖아요. 네. 비용 면에서는 미국 빅테크 모델을 그냥 쓰는 게 싸지만 국가의 핵심 경제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넘어가는 순간 금융 주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소버린 AI로 주권을 지킨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등에서 경고한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없이 숫자로만 나타나는 AI발 유령 GDP 현상, 그리고 2030년 실업률이 20%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말입니다. 유령 GDP라 기업들이 AI로 비용은 확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서 경제 지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런 노동과 생산성의 분리가 계속되면 결국 2028년경 거대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특수라는 호황 뒤에 숨어 있는데 과연 이 근본적인 일자리 감소 위기를 한국이 잘 넘길 수 있을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AI가 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아주 유능하고 따뜻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내 일자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이기도 하네요. 참 양면성이 뚜렷합니다. 자, 오늘 62건의 기사를 관통하는 이 방대한 리포트의 핵심 시사점들을 요약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은 결국 금융의 규칙이 완전히 제작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AI는 금리를 협상해주는 자산 관리자이기도 하고 내 지갑을 노리는 도둑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인간과 AI가 연합한 레드팀을 꾸리고 메타와 AMD처럼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으며 방어막과 인프라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노동시장의 충격도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렇게 맥락을 짚어보니까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의 연장선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AI가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고 금리를 완벽하게 협상하며 사기꾼으로부터 계좌를 방어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금융 세상이 온다면 말입니다. 결국 이 돈에 대한 진정한 통제권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내 자산을 나보다 더 잘하는 AI가 나의 경제적 결정을 완전히 대체했을 때 우리는 이 알고리즘 앞에서 나의 금융 정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네.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는 의미 있는 탐구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